저번 때 질문 덜 받은 거 딱 한 문제 있었더라고. F 180번. 180번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이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G 질문했던 거 먼저 얘기해 보고. 확통 투표는 다 했어? 뭘 해요? 확통 투표. 안 할 건데. 주위에서 말할 거라고? 네. 저번에도 주의 안 한다고 했어요. 와. 내 생각에는 니 지금 뭐 주위에 했어? 안 했어? 내가 오늘 주먹이라고 주먹을 아까 얘기했어요. 왜 안 하는 거? 제가 라면 먹으라고 저는 알렸어요. 네. 나 다시 한번 얘기해. 아니 왜 쌤이 괜찮다는데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아니 뭐가 문제인데? 원장쌤의 명령이 그 몇 번 들어봤자 성적이 크게 바뀌지 않아요. 오 아니야. 진짜로. 몇 번 들어봤자 성격이 크게 바뀌지 않아요라고 생각하면서 들으면 성격이 바뀌지 않지. 시간이 너무 애매하잖아. 솔직히 하루에 화통 2번 듣는 건 아니지 않아요? 너무 시간 낭비 아니에요? 난 몰라. 시간 기간 진짜 화통 그렇게 많이 하면 비효율적이에요. 오. 아무튼 제 인생이니까 제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원장쌤하고 싸우고 있어요. 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저번에도 얘기한대요. 2번이라고 못할까요? 대박이다 진짜. 할 말이 없다. 자, F180번. 최고차 함수가 2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는 인테그랄 x부터 해서 x 플러스 1까지 절대값 ft dt가 x는 1과 x는 4에서 극수 f 영의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함수 gx에 대한 그때 극소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될 테니까 당연히 g'(x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절대값 ft dt 그러니까 절대값 ft의 부정적분을 라지 ft라고 정의를 해봅시다. 그럼 gx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지 f x 플러스 1 마이너스 라지 f x 이 상태에서 무슨 나와? g'(x) 라지 f 프라임 x 플러스 1 마이너스 라지 프라임 x 이렇게. 그러면 이제 라지 프라임 x가 라지 프라임 t가 절대값 ft일 거니까
여기다가 x 플러스 1 넣고 x 넣고 그러면 아니겠어? 그러니까 절대값 x 플러스 1 마이너스 절대값 fx 아니겠네? 이게 지금 뭐 1과 4에서 극소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네요. G' 1값, G' 4값 이게 0이다 약간 이런 느낌처럼 이렇게 되지 않겠네요. 실제 이거를 최고 차항계수가 2인 2차 함수 fx를 한번 그려보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약간 이런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G'X가 0이 되는 시점이니까 절대값 fx 플러스 1이랑 절대값 fx랑 같아지는 시점을 찾고 싶은 거거든. 그리고 언제겠어? 어떤 x라는 값 대입했을 때랑 x 플러스 1이라는 값을 대입했을 때 그 두 개의 함수 값의 크기가 똑같을 때 이거 길이가 fx 때 이거 길이가 마이너스 fx 플러스 1인 건데 절대값 씌우면은 어쨌든 뭐 길이만 표현하는 거니까 얘네들 길이가 같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을 찾고 싶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거 x를 대입했을 때 x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그랬을 때 얘 길이가 의미하는 게 곧 저 절대값에 대한 값이 되지 않겠냐고. 그때 얘 둘 길이가 같도록 하는 x의 값을 찾아달라는 거죠. 그럼 x의 값이 뭐다? 1과 4다. 여기가 1. 그럼 여기 있겠네. 여기가 3. 여기가 4. 그럼 여기가 5겠지.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뭐 사실상 다 끝난 거 아닌가? 그죠? 어떻게? f1 플러스 f2가 0 f4 플러스 f5가 0 이거 만족하면 된다는 거지. 그럼 fx가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미정계수가 두 개가 있을 텐데 그때 식이 두 개가 있으니까 미정계수 두 개 a, b도 다 결정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풀면 될 거란 얘기인 겁니다. 그 상태에서 b만 구하면 될 테니까 뭐 어떻게 잘 연습해서 b만 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쌤 180번이 이렇게 될 거고 이제 G로 넘어와서 G 30번 이게 되게 아마 이전에도 얘기했을 텐데 모의고사 안에서 되게 많이 나온 문제 유형이야. 두 영역의 넓이의 차의 값을 구하라 혹은 두 영역의 넓이가 같았을 때 어떤 미정계수를 계산하라 두 영역의 넓이의 차가 일정했을 때 그랬을 때 미정계수의 값을 구하라 그런 유형들이거든요. 아마 이전에 테스트 문제에서도 얘기했었을 겁니다.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고 이 문제를 풀 때에 대한 핵심은 두 도형의 인접한 주변 도형을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게 썼던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그때도 아마 예시를 든 게 이런 거였을 거야. 그 예시를 든 게 여기 A, 여기 B가 있었을 때 그랬을 때 이게 예시 그쵸? 여기에서 A-B의 값을 구하고 싶다면은 우리가 당연히 A에 대한 넓이, B에 대한 넓이 각각 구해서 풀려면 풀 수도 있겠지만 저게 약간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엔 좀 곤란한 형태잖아. 그래서 이 A와 B의 인접한 주변 도형 여기서는 이걸 쓸 겁니다. 얘를 C라고 하고 여기는 넓이, 이 삼각형 넓이 A 플러스 C에서 이 삼각형 넓이 B 플러스 C를 빼면은 그게 곧 A 마이너스 B일 테니까 이거를 대신 이용해서 풀어도 괜찮다고 얘기했잖아. 여기도 똑같습니다. A하고 B에 대해서 인접한 도형을 적절히 활용하되 자 여기에서 C를 썼던 근거는 뭐냐면은 삼각형 넓이는 사각형 넓이보다 훨씬 더 구하기 쉬우니까 C를 쓴 거예요.
여기를 D라고 했었을 때 물론 A 플러스 D, B 플러스 D 이걸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삼각형 넓이 훨씬 더 구하기가 편하잖아.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A에 대한 넓이, B에 대한 넓이를 구하려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은 적분하기 편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주변 도형을 찾아야 돼. 그래서 그 주변 도형이 누구일까 하니 얘인 것 같습니다. 얘를 C라고 줄여. 이렇게. 그래서 뭘 구한다? B 플러스 C에서 A 플러스 C를 뺀 걸 구할 겁니다. B 플러스 C를 구할 거야. B 플러스 C를 구하려면은 점 P에 대한 Y좌표 구하면 되겠죠. 여기서 fx에 대한 식이 지금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는 상태니까 f1, f2는 0, f'은 0, 마이너스 7에서 저런 식으로 결정이 돼 있는 상태니까 3 대입했을 때 얘에 대한 함수가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그냥 구할까? 그냥 구하고서 얘기해줄게. 약간 좀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fx가 x-1 곱하기 x-2 곱하기 x-k 이렇게 됐을 때 그때 f'이 마이너스 7이다. 근데 이거 1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7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죠? 1차의 개수를 구하면은 여기에서 2x, 여기에서 2kx, 여기에서 kx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 다 더했을 때 개수인 3k 플러스 이거보다 마이너스 7이다. k는 마이너스 3이다. 그러니까 얘가 x-1 곱하기 x-2 곱하기 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나올 거. 그럼 거기에서 실제 3을 대입했을 때 함수의 값 구해보면은 그러면은 2 곱하기 1 곱하기 6일 거 아니에요. 12겠네. 그러니까 이게 y는 10이에요. 그러니까 B 플러스 C에 대한 부분 구할 때는 인테그랄 0부터 해서 3까지 12 마이너스 fx dx 이걸 할 거라고. 거기서 뭐 a 플러스 c의 값 구할 때는 인테그랄 자 a 플러스 c는 이 부분 넓이지. 이 부분 넓이도 위에 있는 곡선에서 아래 있는 곡선을 빼서 적분하면 되죠. 12 마이너스 fx가 아니죠? 뭐냐 이게? 직선이지. 그치? 맞나? OP 그죠? 선분 OP죠? 얘 직선이죠. 12 마이너스 OP 선분 dx를 0부터 3까지 이렇게 할 겁니다. 그게 얼마인지 보이는 거죠. 그럼 얘네들 빼면은 인테그랄 안에서 12, 12는 소거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않냐고.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OP에서 fx를 뺀 거를 그거를 적분하자. 그게 지금 B-A입니다. 이렇게. OP는 나올 거 아니야. OP는 뭐야? 여기가 성분과 10이지. 성분 OP는 마이너스. 그럼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x-1, x-2, x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이게 아니야. 거꾸로 됐네. 4x에서 마이너스 x-1, x-2, x 플러스 3 dx 한 거를 계산하면은 답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도형을 잘 활용해서 적분하기 편한 모양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고민하시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G36번 적분 넓이 공식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
적분 넓이 공식 쓰면 되게 간단하게 풀린다네. 적분 넓이 공식들 한 4가지 정도 있었는데 4가지는 제가 뭐 일반화시킨 것까지도 얘기해주긴 했었는데 적어도 그 중에서 얘네 2개 정도는 알고 있잖아. 포물선에 둘러싸인 부분 넓이 3차함수 있었을 때 접선과 3차함수 사이에 둘러싸인 부분 넓이 이거 넓이 공식들을 좀 알고 있자 라고 얘기했었어. 그래서 얘가 구간의 길이가 d였을 때 그때에 대해서 공식이 있잖아. 얘는 6분의 절대값 a d의 세제곱, 얘는 12분의 절대값 a d의 4제곱. 얘가 정확하게 그런 상황 아닐까? 여기가 a, 여기가 b, 포물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이거 구하는 거. 그러니까 저건 뭐가 돼? 구간의 길이가 b-a야. 그러니까 6분의 최고차 함계수 1 곱하기 b-a의 세제곱. 그게 뭐다? 36입니다. b-a의 세제곱이 6의 세제곱. b-a가 6이다. a는 a 플러스 6이다. 그때 뭘 구해달라? PQ에 대한 극한값 구해달라. 얘 길이가 있는지 얘 길이만 몇인지 알아요? 얘기는 뭐겠어? 여기나 함수가 b를 대입한 b제곱에서 a를 대입한 a제곱을 뺀 값이야. 그러니까 인수분해하면은 b-a 곱하기 b 플러스 a인데 b가 a 플러스 6이라고 얘기했으니까 6 곱하기 2a 플러스 6이겠습니다. 그러니까 12 곱하기 a 플러스 3 이렇게 될까요? 그러면은 얘 길이 나오잖아. PQ 길이. 그죠? PQ 길이는 루트 6의 제곱이 36 플러스 2의 제곱하고 144 a 플러스 3의 제곱. 이걸로 또 a로 나눴을 때에 대한 각각 구해달라는 거죠. 답은 12겠네요. 그래서 넓이 공식 알고 있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고요. 자,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얘 직선을 방정식을 했어요. 얘가 a, a 제곱이고 여기가 b, b 제곱이잖아.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여기 있는 이 부분 넓이를 구하려면 위에 있는 곡선에서 아래에 있는 곡선을 뺀 걸 접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직선 빼기 곡선 한 거를 접근하면 될 거 아니야. a부터 해서 b까지. 그러면은 똑같은 결과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조금 더럽긴 하겠죠. 그래서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수능 때는 오히려 쓸모가 없을 거예요. 내신 때 쓸만한 거니까 지금 알아주세요. 나중에 내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시오. G44번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곡선이 어떻게 만나는지부터 한번 볼까? 자, 두 곡선 보면은 얘는 X축하고 0에서 접하고 2에서 한 점 만나는 어떠한 직선. 이건 어떠한 3차 함수. 그리고 여기 있는 얘 직선은 여기 있는 얘 포물선은 얘는 마찬가지로 0과 2를 근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2차 함수.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죠? 그랬을 때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넓이가 최소가 되고 싶대. 그 부분 말하는 거죠. 여기 부분들 말하는 걸까? 여기 부분. 얘들 더한 거. 실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두 곡선 사이에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함수를 뺀 거에다가 절대값 씌워서 접근하면 됐었잖아. 그죠? 그렇게 했으면 됐어.
그러면 음수인 애들도 그 양수로 만들 수 있고 양수인 그대로 나오고 그렇게 될 테니까. 그래서 fx-gx의 절대값 씌운 애들 적분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 x제곱 곱하기 x-2 마이너스 a 곱하기 x 곱하기 x-2의 절대값 씌운 애 적분하기. 근데 중요한 거는 얘를 절대값 씌워서 이렇게 식을 표현한 거하고 별개로 이 식을 정리해서 실제 계산까지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 절대값 안에 있는 거를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그 적분 구간을 또 나눈 다음에 연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파악해야 될 테니까 얘의 부호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될 거겠죠. 보통 부호 변화를 보기 제일 쉬운 형태는 인수분해해줬을 때가 제일 편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얘가 이거 아닐까? 부호 변화를 보려니까 이렇게 되죠. 0과 2와 A는 0과 2 사이 있으니까 A 이렇게. 그러면 실제 얘를 연산할 때는 어떻게? 인테그랄 0부터 해서 a까지는 x 곱하기 x-2 곱하기 x-a dx 플러스 인테그랄 a부터 해서 2까지 x 곱하기 x-2 곱하기 x-a dx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거에 넓이가 최소값이 되도록 하는 실수 A값 들어가는 거잖아.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직접 연산을 해서 A에 대한 식으로 바꾸고 그거를 이제 미분시켜서 확인하셔야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볼 건데 아마 그 얘기 한 적 있을 건데 이게 지금 0부터 해서 2까지인데 얘가 각각 근이잖아. 그럼 근에서 근까지 접근할 때는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 접근값이 0이 되는 걸 이용해서 풀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었잖아. 이거 그냥 전개해가지고 계산해도 괜찮은 건데 괜찮긴 한데 이거 이용해서 풀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x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2분의 a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곱한 건 적분해서 0 이거 곱한 거는 또 계산해야죠. 이거 어차피 음수일 거 아니야. 이거 곱하기 얘는 2로 벌러긴 2차함수일 거라고. 왜? 얘가 음수니까. A가 지금 0과 2 사이에 있는데 얘는 음수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0과 A 안에서 적분시킨 얘에 대한 넓이 구하면은 얘는 이렇게 되겠죠. 6분의 2-2분의 A. 이건 절대값 씌워야 될 테니까 양수로 만들어서 이 적분값이 양수라서요. 거기에서 곱하기고 구간의 길이 A죠. A의 세제곱. 얘가 이 적분값입니다. 이쪽은 이것도 똑같아요. 얘도 2부터 해서 A까지면은 여기 사이에 1 플러스 2분의 A는 이쁠 거 아니에요? 그죠? 얘를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A 이렇게. 그럼 이거 곱하기 이거 한 건 적분해서 0. 그럼 뭐야? 얘 곱하기 0만 관찰하면 돼. 그럼 그 그래프 그려보면은 얘가 양수니까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2차함수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A부터 2까지 적분할 거라고. 우리 이걸 동그라미 치고 이거.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적분값이 음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된다. 6분의 얘가 양수니까 음수만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A
곱하기 구간의 길이 2-1이죠. 그거에 쓰고 이게 뭐? 이게 넓이의 값이야. 이걸 이용해서 재미분시켜서 극값 발생하는 지점을 찾아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할 말이 없네. 근데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약간 너희들 풀다가 아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찍어야겠다 약간 이런 식의 사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식의 느낌이 오거든. 사실 이거랑 이거잖아. 보통 두 부분에 대한 어떤 길이합이라던가 넓이합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최소가 되는 지점은 어느 지점이냐? 정가운데예요. A가 1이 되면 답은 A가 1이 될 텐데 뭐 그런 식으로 찍는 것보다 정확하게 어떻게 풀지 아시는 게 좋겠죠. 찍는 방법만 기억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어떻게 푸는지를 아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도저히 이렇게 계산을 할 자신이 없어. 근데 사실 이것도 최대한 간단하게 한 거긴 해요. 나중에 한번 계산해봐. 진짜 그지거든.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해도 괜찮긴 합니다. 아무튼 얘가 어떤 넓이에 대한 함수일 거고 그 넓이가 A로 인해서 변하는 함수니까 A에 대한 함수잖아. S 프라임 A를 구해야 될 거야. S 프라임 A. 이걸 A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근데 이게 A에 대해서 미분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게 A는 여기는 이 인테그랄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상수가 맞지만 여기는 얘 입장에서는 변수거든. 그러니까 얘를 밖으로 빼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테그랄 0부터 해서 A까지 여기 있는 얘는 이제 x 곱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x제곱 x 마이너스 2 dx 이런 애가 있을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a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해서 a까지 x 곱하기 x 마이너스 2 dx 이렇게 두 가지로 분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또 비슷하게 쟤도 인테그랄 a부터 해서 b까지 이건 비슷한 게 아니고 똑같겠죠? 그냥 x제곱 x 마이너스 2 dx 에서 이거 왜 근데 그냥 플러스라고 했을까? 마이너스라고 붙이는 게 맞겠죠? 그죠? 아니 뭐 이해하시나요? 자 여기가 양수니까 양수고 여기는 마이너스 붙이니까 음수여야 되겠죠? 뭔 짓을 한 거야? 얘들을 빼는 거니까 여기 플러스가 맞아요. 이거 계산 다시 적어주세요. 비교했으면 여기는 양수의 넓이, 이게 음수의 넓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맞을 거 아니에요. 자 아무튼지 간에 여기는 그래서 마이너스 a부터 2까지 x제곱 x 마이너스 2 dx 이렇게 되고 뒤에는 그러면 이거 부호만 바꿔서 a 곱하기 인테그랄 a부터 해서 2까지 x 곱하기 x 마이너스 2 dx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얘를 미분시키는 거야. 근데 아래 끝에 문자가 있으니까 헷갈리면은 이렇게 하시던가 2부터 해서 a까지 부호 바꿔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S 프라임을 구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S 프라임을 구하면 이거 미분하면 당연히 그대로 나올 거 아니야. A 제곱 A 마이너스 얘도 미분하면 그대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두 개 있으니까 2 곱하기 A 제곱 A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고 그럼 여기 쪽도 얘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해서 A까지 X, X 마이너스 2 dx에서 이거 미분시켜야겠죠? 마이너스 A 곱하기 A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것도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인테그랄 2부터 해서 A까지 X 곱하기 X 마이너스 2 dx 거기에서 이거 뒤에 있는 거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A 제곱 곱하기 A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야? 소거되네. 얘네들만 계산해주세요. 이게 더함수입니다. 저거 계산하기. 이게 그나마 문법만큼이라도 좀 편하겠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가요.
이렇게 하시던가. 오케이? 그러니까 좀 어려운 게 맞아. 어려운 게 맞아. 지금 이것도 지금 약간 이해하는 게 좀 쉽지 않죠. 그렇죠? 쉽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풀 줄 아는 게 여기 변별력을 갖는다. 그냥 이렇게 쓰면 좋겠고. 그래서 G44번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G54번. 이 문제 말만 번지르르 하는 약간 그 막히 문제거든요. 되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거든. 그래서 이거 보면은 fx가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는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x가 0보다 클 때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자,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p와 q라고 하고 상수 k, k는 4보다 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k에 대해서 x는 k와 x축이 만난 점을 r y는 fx와 pq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 fx와 x는 k 얘가 선분 qr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b라고 했을 때 a가 2b래요 k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를 그려봐야지 감이 오게 됩니다. 이런 관찰력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 얘가 y축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함수가 갈렸는데 얘네 둘이 잘 관찰해 보면은 서로 y축 대칭이거든. 그럴 수밖에 없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면은 얘가 되고 얘가 되는 거니까. 그 상태에서 그려보자고. 이렇게 되지 않겠나요? 축방 마이너스 1, 축방 1 이렇게 두 개 동시에 y축을 구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요따가 1 넣은 거랑 똑같으니까 7이 되지. y절표는 6 x축 이렇게 여기 있는 얘들은 뭐 각각 pq 자 그랬을 때 상수 k는 4보다 큰 어떤 k에 대해서 직선 x는 k가 x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했다면서 그러면은 저 k에 대한 위치가 궁금할 건데 k에 대한 위치 자 여기가 1이잖아 이게 4보다 큰지 작은지는 잘 모르겠어 직접 한번 그래서 구해보자 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은 0일 때에 대한 근을 구해보자 하면은 근 이쁘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써봐 1 플러스 루트 7이죠 루트 7은 2점 얼마를 말할까 그럼 이게 3점 얼마를 말할까 그럼 4보다 큰 k는 어디 있다? 여기 있다 x는 k가 x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했대요 r 그 y는 fx와 선분 pq로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넓이를 a 여기 넓이가 a 그리고 y는 fx와 직선 x는 k 및 선분 qr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이거를 b 이렇게 했다 그때 a가 이 b랍니다 네, 조금만 센스를 좀 발휘하면은 얘가 b가 2분의 a라는 식이고 다시 b 마이너스 2분의 a가 0이라는 식이 알겠습니까? 그죠? 2분의 a는 뭐야? 이거 두 개가 서로 y축 대칭이잖아 2분의 a면은 이거를 절반을 잘린 이 부분이 2분의 a야 이 2분의 a에서 b를 뺀 게 0이다. 무슨 소리야? 0부터 해서 여기까지 적분을 하면은 2분의 a 마이너스 b가 될 거 아니야. 그게 0이라고. 0부터 해서 k까지 fx를 적분하면 그게 0이라고. 계산 fx는 0부터 해서 1잖아. 인테그랄 0부터 해서 k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 dx
여기면 된다. 이후 부분은 그냥 3차 방정식 풀면 되겠죠? 그죠? 뭐 그래서 풀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좀 한번 문제 겁먹지 말고 보고 나서 별거 아니거든. 쉬운 문제거든. 그래서 그림 보고 뭐 관찰할 수 있는 거 최대한 관찰해보고 발견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발견해보고 그리고 나서 한번 문제를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해보면 어땠을까? 그래서 G54번이 이렇고요. 그리고 G76번 재작년 수능 문제죠. 그렇죠? 재작년 수능 12번이 이거였나? 기억이 안 나. 20번이 이런 모양 아니었나? 아닌가? 자, 아무튼 fx가 9분의 1 x 곱하기 x-6 곱하기 x-9인 애랑 실수 t 0과 6 사이 있는 애에 대해서 함수 gx는 fx 또는 마이너스 x-t 플러스 ft 라고 되어 있던데 x는 t보다 작을 때는 얘, t보다 클 때는 크거나 같을 때는 함수 y는 g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넓이의 최대값은 자, 이것도요, 뭐 찍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좀 나중에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러나 fx가 그래프를 그려보자. fx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0, 6, 9 이렇게. 자, 그랬을 때 gx를 뭐라고 정했냐면은 어떠한 t를 기준으로 해서 0과 6 사이는 어떠한 t를 기준으로 해서 t 이런 식으로 써볼게. t를 기준으로 해서 t 왼쪽 부분은 fx야. 근데 오른쪽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t, ft를 지나는 직선인 걸 일단 확인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이 gx랑 x축이랑 둘러싸인 부분은 이 넓이에 대해서 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거잖아. 여러분 풀 때는요 t를 움직이면서 언제가 넓이가 최대가 될까 관찰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t가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이거에서 여기서 기울기 마이너스 1거 그었을 때 이거밖에 안 되는, 그치? 얘는 아닐 것 같아. 좀 더 왼쪽, 오른쪽으로 여기 부분 넓이. 딱 봐도 초록색보다는 작아 보이죠. 그러면은 여기 꼭지점 지났을 때, 극대값 지났을 때, 그때는 뭔가 넓이가 넓어 보이긴 하는데 여전히 약간 여기 부분을 좀 버리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좀 그림을 잘 그려줄게. 표현이 잘 안 되면 되겠네. 꼭지점일 때도, 그러니까 극대값일 때도, 그때도 뭔가 약간 이런 부분이 남아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그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이 최대가 될까 하니 접할 때가 공간 낭비 없이 전부 다 꾸역꾸역 다 꽉꽉 채워 넣어서 그만 이 넓이가 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보다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이거보다 넓이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딱 봐도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찾아야 된다? 접점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접점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t가 됩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무등계수의 값이 그게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을 찾아야 돼요. 뭐 어떻게 유인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 9분의 1 곱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15x 제곱 플러스 54x
9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5 x 제곱 플러스 6x 프라임 x는 얘는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10 x 제곱 플러스 x 제곱 3분의 1 x 제곱 그리고 3분의 10x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3분의 1로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8 그러니까 x가 몇이죠? 몇이더라? 3, 6 안 되고 2, 9 안 되고 잠깐만 이게 지금 0일 때가 아니죠.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를 찾아야 됩니다. 이상한 짓 하고 있었는데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8이 마이너스 3일 때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0 플러스 21이 0일 때니까 x는 3 또는 7일 때인데 이 t가 0과 6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3일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3일 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돼? 여기는 얘 적분값 구하면 돼. 인테그랄 0부터 해서 3까지 9분의 1 x 곱하기 x 마이너스 6 곱하기 x 마이너스 9 dx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u에 대해서는 여기는 얘 삼각형 넓이 구하면 되죠. 얘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돼? 얘 함수의 값 구하세요. 일단 3 대입하면은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6이니까 6이에요. 6이니까 그럼 얘기는 6일 거 아니에요. 여기가 9겠지. 이거는 구할 수 있겠죠? 18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0부터 3까지 적분하고 이걸 더하면은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약간 찍는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 아까 전에. 이게 계산을 하다 보면은 여기 있는 얘 개수들도 다 약간 3의 배수들이고 뭐 범위도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왔고 해가지고 뭔가 3의 배수하고 뭔가 연결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3의 배수인 애만 고르시면 됩니다. 3의 배수인 애 4번에 129밖에 없죠. 그죠? 129가 3의 배수여서 아마 3번이었을 텐데 이거 완전히 그냥 찍는 방법이고요. 약간 억지로 끼워 맞춰 그런 찍는 방법이고 네, 정확하게 풀 줄 아셔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G 80번. 오른쪽 그림은 y는 x와 다음 수 y는 fx에 대한 그래프의 일부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f0은 5분의 1 f1은 1이었을 때 보기에서 오른분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첫 번째 f'x가 5분의 4인 x가 열린 구간 0과 1 안에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f'x의 값이 5분의 4가 될 수 있는 게 열린 구간에 존재한다. 열린 구간상에서 미분계수가 이렇게 되는 게 존재한다. 사인값 정리겠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해봐야 될 건 뭐야? f1-f0분의 1-0분의 f1-f0 이게 얼마인지 구해서 그런 거야. 해보면은 f1 값이 1이고 f0 값이 5분의 1이잖아. 5분의 4에 그럼 0과 1 사이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맞아요. 그런 거 같겠습니다. 약간 이런 구조 자체가 사인값 정리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걸 떠올려야 된다는 거야. 그럼 니은 0부터 해서 1까지 fx dx랑 5분의 1부터 해서 1까지 f 인버스 x dx를 적분한 걸 더한 게 1이다. 자 일단 얘를 한번 여기 공간상에 표현해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넓이였을 거야. 이게 그럼 이게 무엇이 될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역함수에 대한 적분할 때 제가 그 얘기 해줬어요.
역함수에 대한 접근할 때는 원래는 y는 x에 대해서 그래프를 뒤집어서 그린 다음에 그거를 5분의 1부터 1까지, 5분의 1부터 1까지 이렇게 접근한 이 넓이를 구해야 되는 게 맞다고. 근데 그렇게 하면 니들이 되게 헷갈려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맞긴 맞지만 굳이 그게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축을 뒤집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y축, 얘를 x축으로 만들면은 이게 역함수가 되는 거야. 이 그래프가. 오케이? 그럼 x는 5분의 1부터 1까지니까 여기가 x축이니까 여기가 5분의 1, x는 5분의 1, 여기가 x는 1. 그럼 이 부분 넓이가 이게 얘겠죠? 더하면 1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gx는 fx일 때 g 프라임 x가 1이 되도록 하는 x가 열린 공간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 자, 이것도 뭔가 사이값 정리, 아니 이거 그냥 사이값 정리가 아니고 미쳤나 보다. 왜 이거 평균값 정리죠? 소리 돌아나 보다. 디귿 또한 우리가 평균값 정리하고 연결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평균값 정리인 척 하다가 미음 내용까지 이용해서 푸는 문제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지 간에 한번 평균값 정리처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거든. 이렇게 되겠네. 1-0에 f f1 마이너스 f f0 이 항목 세우면은 ff1 이거는 f1 값이 1이니까 f1 마이너스 얘는 ff0일 테니 f0이 지금 5분의 1이잖아. f5분의 1 이거하고 좀 비교하는 그런 느낌이 들 텐데 f5분의 1값 이게 얼마일까? 5분의 1 되도록 하는 그런 x의 값이 얼마일까? 한번 찾아보려면은 그럼 여기는 얘 y는 x를 쓰려고 쓸 수는 있긴 하거든요. 여기는 얘가 될 거예요. 이건 좀 5분의 1 되도록 하는 이 x y 잡고 5분의 1 되도록 하는 그런 x의 값. 그러니까 아니지. 5분의 1을 대입한 거니까 5분의 1을 대입한 얘 이거 이것과 이것을 연결한 이거 그런 느낌이 되죠. 근데 얘는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g 프라임 x가 1이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 1이 되는 그러한 x의 값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평균값 정리 이용해서 하는 거는 아니었다는 얘기였겠네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gx가 ffx일 때 g 프라임 x가 1인 x가 열린 구간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 g 프라임 x가 합성함수 미분을 내가 여기서 안 배워보니까 좀 그런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fx에 대해서
평균값 정리 쓰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이게 G'X가 1이 나오려면은 평균 변화율이 1이 나오는 데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치? 평균 변화율하고 미분계수하고 같도록 하는 지점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게 이제 평균값 정리니까. 그럼 fx에서 평균 변화율이 1이 될 수 있는 두 지점을 꼭 뒤집어서 얘기해라 라고 하면은 여기 두 지점이 명확하게 존재해. 그치? 얘네들이 이은 게 평균 변화율 1값이잖아. 내가 이거를 알파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fx에 대해서 알파하고 1 사이 안에서 이제 fx가 알파가 되도록 하는 어떠한 x에 대한 값이 이제 알파이니까 요게 알파급 알파니까 이렇게 알파 마이너스 1분의 f 알파 마이너스 f 1값 이제 얘를 한번 구해보면은 그러면은 f 알파는 f 알파가 알파니까 f 알파 마이너스 f 1값 1이죠. f 1 알파 마이너스 1분의 f 알파 마이너스 f 1이 될 거고 동시에 이건 뭐겠어? 알파 마이너스 1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이게 1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얘는 이게 되도록 한 x가 열린 구간 알파와 1 사이에 존재하는 건데 근데 그 알파 또한 여기 구간 안에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0과 1이라는 구간에 대한 부분 집합이다 보니까 얘도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런 식으로 증명이 가능하겠네요. 지금 평균 변화율이 1이 되는 거를 찾도록 하는 게 약간 핵심 포인트였겠습니다. G80번 이렇게 되겠고요. 그 이 부분은 일단 잠깐만. 이렇게 하면 제가 우리 자리는 짝수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바퀴씩 다 본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 그 D부터 해서 G까지 이제 지금까지 뭐 짝수만 그렇게 풀어왔는데 홀수모드 사실 이 방학에 풀었었잖아. 홀수모드 틀린 것들 다 시트에 입력하세요. 오케이?
왜 그렇게 안 입고 온 눈으로 그렇게 가는 거야? 싫으면 어떡하는데 네가 입력하시고 다시 풀어보세요. 다시 풀어봐야 돼 진짜. 그럼 그러다가 이제 모르겠는 거 있으면 또 얘기하고 막 그러면 될 텐데. 자, 아무튼지 간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았으면 당연히 1등급을 해야겠죠. 진짜요? 우리 그 시험 그 내신 기간 언제부터 할지 결정했거든. 그 수능 있는 수능주, 그 수능 있는 주부터 10일부터 우리 내신 기간. 11월 10일. 왜? 많이 잡아요. 왜 이렇게 많이 잡으면 무슨 소리야? 10일부터 야 여기부터 하면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섯 주, 다섯 주밖에 없어요. 이번 시간. 뭐가 긴 거죠? 내일 뺐어서 아니 그러면 뭐 그 너무 길면 한 4주 만에 디코딩 그걸 다 끝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거. 수업 8번 만에 그냥 다 풀어주고. 그렇죠. 1등급은 진짜 근데 아니야. 해야 돼요. 앞에부터 못 푸는데 어떻게 풀어? 말이 안 돼. 제가 해준다는 얘기겠죠? 말이 안 돼. 지금 습득하지 못해. 습득하지 못한다고요? 몸에서 받아들이지 못해. 그냥 드세요. 진짜 아니에요. 약간 그런 방법 있거든. 그 살 잘 안 찌는 애들 띄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석균 먹이다 보면 찌고 막 그런 게 있거든. 아, 안 돼요. 너도 돼. 아니다. 응. 진심이지. 그럼 그럼 뭐 장난이겠습니까? 진심이죠. 뭐가 의미십니까? 진짜 아닌 것 같아. 진짜 맞아요. 진짜 해야 돼. 왜요? 어? 아니, 니네 시험 범위가 동구도 그렇고 동원도 그렇고 그 극대극소 거기도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그죠? 네. 네, 시험죠.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너무잖아요, 저는. 네가 뭘 알아요? 저희 학교니까 알고. 그냥 네 무시하겠습니다. 네? 그러지 마세요. 그럼 뭐 할까? 지라요. 정말 놀자 하고 할 것도 생각 다 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놀자 하면 뭐 하고 놀 건데? 잠자요. 그건 노는 게 아니잖아요. 네, 1등급. 응. 해야 돼. 하자. 어차피 하실 거예요. 응. 근데 왜 저항해? 네, 무의미한 저항을 왜 하시는 거죠? 대박인데. 그래요. D141번. 네, 어려운 문제를 계속 풀어보고 다시 한번 제가 풀어드린 거나 다시 한번 해봐야 돼. 풀어봐야 돼. 할 수 있는 수준이야, 진짜. 내가 이거 풀면 지금. 꾸역꾸역 따보면은 맥혀요. 들어갑니다. 지금 고3들도 다 그렇게 키웠어. 너무 강하게 키우는 내가? 네. 아니야. 원장쌤이 훨씬 더 강하게 키우시지. 난 유하게 키우는 편이죠. 저는. 네. 그래서 얘가 루트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함수 fx를 이제 이렇게 정리한다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ax 뭐 이렇게 그랬을 때 곡선 y는 fx인 점 0,0에서에 대한 접선이 곡선 y는 fx와 만나는 점 중 5가 아닌 점을 a라고 하고 곡선 y는 fx에 있는 점 a에서에 대한 접선에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었을 때 A가 OP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점일 때 그때 다음과 구하시오. 자, 여기서 이런 조건 주어졌을 때 이 조건이 왜 주어졌는가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실제 얘 문제를 풀려면은 우리가 fx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단순히 감소하는 형태인가 혹은 극값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 개형인가 이런 거를 분류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럼 저거를 분류하려면은 당연히 어때야 될까? 저거를 미분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죠? 미분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프라임 x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약간 한번 유추를 해보건데 a가 루트 2보다 크다라는 거는 이게 극값을 가지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잠깐 생각해보는 겁니다. 뭐 식형태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얘는 무조건 근을 두 개 가지고 있는 애긴 해요. a 값은 관계없이. 그럼 a 값은 뭐 그런 거를 위한 애는 아니었겠네. 아무튼지 간에 뭐 판별식 써보면은 얘가 a제곱 플러스 6이 0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애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적어도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도함수가 두 개의 근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야? 두 개의 근을 가지고 있는데 자 축방이 이게 뭐냐? 3분의 1 3분의 A 근데 A가 루트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양수거든? 아 그럼 무슨 소리야? 극대하고 극소 얘들 발생하는 정가운데 지점 이게 양수더라고. 오케이? 그럼 이게 양수인 게 왜 중요하냐? fx 위에 있는 점 0,0에서에 대한 접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지? 0,0이 이거보다는 왼쪽에 있다 사실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적어도 알 수 있다는 거야. 여기를 0,0이라고 하잖아. 자 그때 여기에서에 대한 접선이 곡선 fx와 만나는 점 중 5가 아닌 점을 a라고 했다면서 이렇게 그었을 때 얘를 a다라고 하기로 한 거야. 뭐 그림 왜 이러니? 이게 아니죠? 거꾸로 나와. 자 이게 a가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그렸을 때 얘가 a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fx 위에 있는 점 a에서에 대한 접선 이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다라고 준 거지. 그래서 그 문제에서 보다 점 a가 선분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있는 점이래. 그때 5a 곱하기 5a 곱하기 ab 길이 구해달라는 거죠. 자 이거를 지름으로 하는 어떤 원이 있는 점이라는 건 이게 90도라는 소리잖아.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있는 이 접선의 기울기랑 이 접선의 기울기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을 찾으면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이거 사실 풀어봤던 문제잖아요. 뭐 반배치 고사 때도 풀어봤고 월말고사도 풀어봤고 제가 몇 번 냈거든요 이거. 그래서 우리 A 지점을 찾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겠습니다. 자 그럼 A 지점 찾는 거 어떻게 찾으면 될까? 얘 접선을 구해서 찾는 방법도 물론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접선 한번 구해보면은 원점에서에 대한 접선이고 원점에서에 대한 접선은 얘거든요. 얘 y는 dx. 그래서 y는 ex에 대한 교점의 x좌표를 찾아서 그렇게 해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했었죠. 뭐 얘에 대한 직선과 선차함수에 대한 교점에서부터 나오는 근들의 합은 세근 합은 일정하다 얘기했어요. 여기서 세근 합은 a잖아, 그죠? a인데 여기 있는 얘 직선과 선차함수의 교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근은 0, 0, 이거야. 그러면 0 더하기 0 더하기 이거에서 a가 되려면은 이게 a는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럼 그 a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구해봤을 때 그게 몇이어야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된다. 그래야지 90도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f'a가 2분의 1이 되는 그런 a 값 찾으면은 끝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편안하죠? 그래서 그림을 이제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핵심이다라는 거. 뭐 루트 2보다 크다는 그런 여기에서 두 개의 근 나왔을 때 두 개의 근 중 하나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되는 애겠네요. 그죠? 이렇게 볼 수 있겠다.
142번은 이거는 이제 그겁니다. 얘는 그 접선의 규율기 내용이라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내용이라서 아니 사실 이것도 접선의 방정식일까? 아니죠. 그때부터 내용이지. 142번은 적방 내용이라서 넘어갈게요. 이거 그리고 별로 어렵지도 않고요. 143번 딱 봐도 하기 싫게 생겼죠? 그래도 해야 돼. 참고 이런 거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보면은 영향의 실수 m에 대해서 함수 fx, gx가 있는데요. fx는 뭐 저런 3차함수 그리고 gx는 두 개의 직선이에요. 0보다 작을 때는 얘, 0보다 클 때는 얘. 실수 x에 대해서 fx와 gx 중 크지 않은 값을 hx라고 했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fx 적당히 한번 그려볼까요? fx 한번 적당히 그려보면은 얘는 그를 0하고 2하고 마이너스 2를 가지고 있는 3차함수 뭐 이렇게 생기겠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m 세제곱분의 4 그거를 y절편으로 가지고 있는 두 직선인데 만약에 m 값이 양수였다고 한다면은 m 값이 양수라면은 뭐 이런 데에서 그 두 개 직선이겠죠. 0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음수이네 0보다 큰 데에 대해서는 기울기가 양수이네 뭐 이거 음수가 아니죠. 양수이네 음수이네 양수이네 약간 이런 느낌처럼 m 값이 음수일 때 같은 경우에는 뭐 반대겠습니다. m 세제곱분의 4가 음수고 거기에서 왼쪽 부분은 기울기가 양수이네 오른쪽 부분 기울기가 음수이네 뭐 적당히 이런 식으로만 대강 파악해놓고서 한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이것만 보고서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닐 테니까. 자 그래서 기억 봅시다. 기억 보면은 m이 마이너스 1일 때 h 2분의 1은 마이너스 5다. 자 m이 마이너스 1이라고 봅시다. m이 마이너스 1이면은 y절편이 마이너스 4. 이 직선의 y절편이 마이너스 4고요. 얘 기울기가 47. 겁나 크죠? 거의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런 느낌 되겠습니다. 비슷하게. 자, 그러면 실제 우리 중요한 거는 hx를 구하기 위해서는 fx와 gx 중 크지 않은 값을 hx라고 한 거니까 fx가 만약에 크다면은 gx를 선택하는 거고 gx가 크다면은 fx를 선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직선들하고 여기는 얘 fx하고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야. 그래서 실제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계산하기 위해서 자 왼쪽 부분 이거는 여기 끝에서 만나긴 할 텐데 궁금한 거는 x의 값 2분의 1일 때 h의 값이니까 오른쪽 부분만 좀 고려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른쪽 부분만.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였을 때 fx하고 교점이 발생하는가 정도만 관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방정식 정리해보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이제 넘기면 6x일 텐데 2로 나누면 마이너스 3x겠죠. 얘도 4 넘기면 4일 텐데 2로 나누면 플러스 2겠죠. 0이네요. 이렇게. 그럼 얘가 1을 근으로서 가지고 있는 애니까 인수분해 시키면은 1, 0, 마이너스 3, 2 해서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될 거고 이것도 1로 되죠? 1, 2 해가지고 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에서 지금 접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왜? x는 1에서 왜?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을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2니까. 그러면은 x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는 당연히 누구를 선택하는 게 맞다? 크지 않을까? g를 선택하는 게 맞다. g 2분의 1 얘를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2분의 1 넣는 거겠죠? 마이너스 5 맞더라. 기억났습니다. 그럼 니은 보면은 똑같이 m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h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개수는 두 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오른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얘가 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테니까 이거 그렸을 때 얘하고 얘하고 더 작은 값, 크지 않은 값은 당연히 얘입니다. 계속해서 얘 그래프를 그려나가면 돼. 자, 왼쪽 부분도요. 엔간에서는 이제 뭐 얘가 더 아래에 있었겠죠. 근데 어느 순간이 발생할 거냐면은 내려가다 보면은 이 3차 함수가 여기는 이 직선보다는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런 순간이 발생했을 거야. 그러니까 한동안은 얘 직선, 이 직선이 hx였다가 여기는 이 3차 함수가 직선보다 아래 내려오는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3차 함수가 hx가 될 거라고.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좀 극단적으로 좀 그려보면은 이런 느낌이란 얘기예요. 여기에서 y축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지면은 왼쪽 부분이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더 아래 있는 쪽을 선택할 테니까 이거 이렇게가 이게 지금 hx가 될 거라고. 그러면은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개수는 두 개가 맞겠죠? 그죠? 맞을 겁니다. 디귿 hx가 미분 가능하지 않는 x의 개수가 1인 양수 m의 최대값은 6이다. 자, 양수 m의 최대값이 묻혔잖아. 양수인 순간에 대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양수인 순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때 이제 왼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울기 음수인 어떤 직선 이런 식으로. 오른쪽은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거기에서 x축 더 아래쪽에 있는 애들을 선택하는 게 그게 hx다. 왼쪽 부분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어느 순간에는 직선이 무조건 얘를 뚫고 지나갈 거니까 3차가 1차보다는 증가속도가 훨씬 더 빠르잖아. 언젠가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죠? 그러면 왼쪽 부분은 어때야지 이제 얘가 미분양상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니 이렇게 접하는 순간까지, 오케이? 접하는 순간까지, 아니 우리 접하는 순간까지. 그때까지 얘가 계속해서 초속값 이런 식으로 나올 테니까 더 작은 값이 이런 식으로 나올 테니까 미분 불가능하게 여기서 딱 하나만 발생할 겁니다. 만약에 직선이 얘를 뚫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은 그러면은 얘 hx가 fx와 gx 좀 더 작은 값을 선택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면서 미분이 불가능하게 두 개가 발생하거든 추가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을 찾아야 된다? 접하는 순간까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게 얘하고 접하는 순간까지를 찾아봐야 된다. 계산을 해볼 수밖에 없다. 2x 마이너스 8x가 마이너스 n분의 47x 플러스 n 세제곱분의 4. 이게 이러한 접점일 때 순간일 때까지를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넘기면은 2x 세제곱 플러스 n분의 47 마이너스 8x 플러스 마이너스 n분의 n 세제곱분의 4 얘가 0인 순간을 찾아봐야 된다. 일단은 한번 잘 찍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혹시라도 가능한 게 있을까 한번 잘 찍어보시면은 택도 없죠? 안 보이는 것 같네요. 되는 게 없어 보여.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지. 이거 미분시켜가지고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있나? 없을 것 같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 식의 방식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해봅시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는 지금 잘 안 되니까 이 접점이잖아. 이 점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쳐. 그랬을 때 그 알파에서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 구했을 때 그 y절편이 m 세제곱분의 4가 나오기 위한 알파의 값을 찾는 그런 문제로 바꿔서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야겠죠, 그러면. 얘를 이제 미분을 시키면 6x 마이너스 8에 대해서 알파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이제 이렇게 되겠네. 6알파 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를 대입하면 이제 2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8알파가 될 거고 이게 이제 접선. 이 접선의 y절편을 한번 구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8알파 플러스 8알파 다 사라지죠. 이게 m 세제곱분의 4가 되는 순간에 알파의 값 찾기. 알파가 마이너스 m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알파의 값이 마이너스 m분의 1일 때에 대한 그때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을 때가 접선의 길이가 m세제곱분의 4더라. 실제 얘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m분의 1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6 m제곱분의 6 마이너스 8 곱하기 x 플러스 m분의 1에서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 이 m 세제곱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m 세제곱분의 2 플러스 m분의 8이고 그때보다 여기는 이 접선의 기울기 얘가 뭐가 될 때? 얘가 마이너스 m분의 47이 될 때에 대한 m값을 찾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제 양변에 m제곱만 곱하면은 6-8 m제곱이 마이너스 47 8 m제곱 마이너스 47 m 마이너스 6은 0 8 1 1 6 마이너스 여기다 붙이면 되겠죠. 그럼 m값 6일 때가 딱 접선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양수 m에 대한 최대값 m값은 6이 맞겠죠. 여기까지 맞아.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 아까 전에 그러니까 뭐 얘에 대한 접점의 x좌표 찾으려고 해서 이렇게 풀어가지고 잘 안 풀리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어요. 어렵죠? 어, 143번이 이렇게 될 거고요. 144번. 아, 1일 테스트 여기 두고 나온 겁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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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지 풀어보겠지? 네. 왜요? 그럼 내가 영상까지 찍잖아. 그래서 아니요. 인간도 잘 안 찍는. 안풀 거예요. 왜 이렇게 땡깡일까? 자, 44번. 최고 차항의 수관인 4차함수 fx에 대해서 4개의 수 f-1, f0, f1, f2가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루고요. y는 fx에 있는 점 -1, f-1에서에 대한 접선 2, f2에서에 대한 접선 이 점 k,0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f2k가 20일 때 f4k가 구하시라고 되어 있네요. 4차함수 적당히 한번 들어봅시다. 거기에서 4개의 수 f-1, f0, f1, f2가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대. 마이너스 1, 0, 1, 2. 얘네들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 겁니다. 여기에서 약간 뭔가 좀 느낌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 A-1, A0, A1, A2
뭐 마이너스 1번째라는 그런 번호는 없긴 없지만 수열상에서 그냥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얘네들끼리 지금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라는 건데 실제 한 번호들도 한 칸씩만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저 A, N이라는 게 1차식이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연속된 한 번호들을 대입했을 때 그랬을 때 얘네들끼리 그 등차 수열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은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0, F0 1, F 2, F2 이 모든 점들을 지나는 그러한 곡선을 그리다 보면은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냐? 1차식에 대한 직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등차 수열은 1차식이니까. 그랬을 때 뭐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에서에 대한 접선 2, F2에서에 대한 접선 얘네 둘이 여기에서 K, 0에서 만난다. 그랬을 때 F 2K 값이 20일 때 얘 값 구해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얘가 직선 뭔지 모르겠으니까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해봅시다. mx 플러스 n. 그러면은 fx는 mx 플러스 n에 대한 내 실근이 마이너스 1, 0, 1, 2라는 수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야. fx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 이거는 당연히 4차식일 텐데 그 4차식이 4개의 실근을 갖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일 테니까 x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다시 fx는 x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플러스 mx 플러스 n 이렇게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마이너스 1에서에 대한 접선 2에서에 대한 접선 이 K, 0에서 만난대요. 각각의 접선을 구해본 다음에 그 접선의 교점이 K, 0에서 나온다. 이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냐고. F 마이너스 1 이거는 얘 0대로 마이너스 1 대입한 마이너스 n 플러스 n F 2 얘는 요게 2 대입한 2m 플러스 n F 프라임 마이너스 1 자 이거는 얘를 미분하면 m 나오겠죠? 그죠? 얘를 미분하고 마이너스 1 넣는 거는 근에서에 대한 미분계수니까 미분계수 정의 이용해서 x 플러스 1 나눈 다시 말해서 x 플러스 1을 가려서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랑 똑같은 답 나오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F'도 마찬가지야. 얘 미분하면 M이죠? 거기에서 얘 또한 근에서에 대한 미분계수를 구하는 거니까 근 가리면 x-2 가리고 2 대입하고 2 대입하고 2 대입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1 6 나올 겁니다. 각각의 접선 구해요. 그게 K, 0에서 만난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자 접선 두 개 L1, L2 직접 한번 구해보면은 L1은 기울기가 m-6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n을 지나는 직선 y는 m-6 x 플러스 1 플러스 n 플러스 n 마이너스 n 플러스 n 자 L2는 이거 기울기가 m 플러스 6이고 2, 2m 플러스 n을 지나는 직선 얘네 둘에 대한 교점을 구해봤더니 어떻다? 그게 K, 0에서 발생하죠.
요따 K 넣은 거, 요따 K 넣은 게 둘 다 0이더라. 그럼 이제 뭐 해야 되겠어? 연립해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연립해야 돼. 자, 그래서 연립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하죠. 이거 같다식 하나, 그리고 이거 같다식 하나. 오케이? 뭐 여기 둘 같다식 하나 쓰셔도 괜찮아요. 그건 뭐 자유예요. 그래서 얘네 둘 같다라는 식, 얘네 둘 같다라는 식 두 가지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둘 같다라는 식 이용하면은 이제 k에 대한 식으로 묶어서 하면은 여기 쪽 n-6k 플러스 이제 얘 정리하면은 n-6 마이너스 n 플러스 n이니까 n-6 그게 여기 쪽이 n 플러스 6 곱하기 k에서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0이죠. 플러스 n 마이너스 10 넘겨 12k는 넘겨 6 k는 6분의 1 그 다음 이게 0이다 2분의 1 넣으세요. 근데 이거잖아. 여기다가 지금 2분의 1 넣은 게 0이라는 거잖아. 2분의 1 넣어. 그러면은 2분의 1 m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9겠죠. 플러스 m 마이너스 9가 0이다. m 플러스 2n이 18이다. f2k가 20이라고 해서 근데 k가 2분의 1이잖아. 이게 1이죠. f1이 20이야. f1이 근데 뭐 써? 뭐냐? 없었네요. 1 대입하면은 m 플러스 n이야. m 플러스 n이 20이야. 연립하면 나올 거 아니야. n값 마이너스 2. n값 22. 오케이? 그러면 이제 fx10 다 나왔고 그 상태에서 f2의 값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뭐 44 마이너스 2니까 42 그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뭐 다소 좀 다소는 아니죠. 좀 복잡해 보이는 식이더라도 참고 계산을 좀 아셔야 돼. 문제 풀면서. 특히나 지금 봐봐. 30번이잖아. 그치? 나 이거 좀 있는 문제라는 얘기거든. 그런 문제를 치고 내가 이거 진짜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약간 그런 의심도 물론 필요하긴 한데 그런 의심을 내버려 두고 계산에 몸을 맡겨서 계산으로 풀어나갈 줄도 아셔. 이게 중요해. (145번) 다음에 내가 풀어주면 다 하고 풀어오는 거야. 알겠지? 네? 네? 숙제가 너무 많아요. 너 뭐 숙제로 줬는데? 지혜 이제 풀어야죠. 그거는 원래 오늘까지 줬잖아요. 아, 너무 많잖아요. 무슨 너무 많아요. 마이너스 하는 생각 마시고. 오답도 다 활용했어요. 원래 해야 될 거잖아. D145번 최고 차계수가 1인 3차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대요. 원점 대칭이라는 소리겠죠. 기함수니까 홀수 차수 애들만 있다는 얘기겠죠. 그때 양수 t에 대해서 좌표 평면이 있는 내점 t,0, 0,1t, 마이너스 t,0, 0,-2t를 꼭지점을 하는 말은 뭐가 곡선 y는 fx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다 라고 했었을 때 GT는 T는 알파, T는 8에서 부르게 돼요. 알파 제곱 곱하기 F 사이가 그래달라고 되겠죠. 자, 이것도 이 월말고사
라든가 아니면 반배치고라도 마찬가지로 몇 번 낸 적이 있어요. 두 번 정도 있나? 이번엔 안 내긴 했는데 보시면은 얘를 봤을 때 기함수 원점 대칭이니까 그려줄 수 있는 케이스는 다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그려줄 수 있어. 이렇게 그려줄 수 있어. 이렇게 그려줄 수 있습니다.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럼 근데 거기에서 이 조건 t, 0, 0,2t, 마이너스 t, 0, 0, 마이너스 2t 이 네 점을 이은 이 마름모와에 대한 교점의 개수를 우리가 GT라고 하면서 그럼 얘 t의 값을 변화시키면서 관찰을 해봤을 때 만나는 점의 개수가 바뀔 수 있는 그래프 개형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니야. 예컨대 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마름모 작게 그려봐. 교점 2개. 좀만 크게 그려봐. 교점 누적이 2개입니다. 머릿속에 상상해. 계속 키워. 그래봤자 만나는 점의 개수는 계속해서 2개야. 안 되겠네. 얘 마름모 그려. 2개. 더 크게 그려. 2개. 더 크게 그려. 2개. 계속해서 확장시키면서 상상을 해봐요. 그래봤자 계속해서 2개입니다. 불연속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만나는 점의 개수가 변화가 없단 말이야. 이걸 따라 수렴이겠죠. 이런 식으로 일단은 fx 그래프 개형을 결정을 짓고 자 그리고 나서 언제 불연속이 발생을 하는가 또 한번 관찰을 해봐야겠죠. 자, 처음에는 만난 점의 개수 2개라요. 2개. 좀 더 키워봐. 2개죠. 어느 순간 얘가 갑자기 만난 점의 개수 2개에서 바뀔 것 같은가 라고 하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럴 때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이럴 때 만난 점의 개수가 4개가 될 테니까. 그래서 금이랑 만났을 때가 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금이랑 만났습니다. 얘를 좀 더 키워. 이것보다 약간 더 커지면 이제 만나는 점의 개수. 여기 불연속 포인트를 살짝 넘어간 거니까 이제 같은 불연속 포인트겠죠. 그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근데 거기에서 좀 더 키워나가다 보면 또 어느 순간이 발생될 건가? 접하는 순간이 발생될 거예요. 그랬을 때 만나는 점의 개수 몇 개? 하나, 둘, 셋, 4개로 또 변화하는 시점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는 얘기야. 불연속이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순간일 때, 이런 순간일 때. 나머지들은 안 그랬어요. 이런 2개의 순간일 때 뿐일 거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때가 언제다? 알파일 때, 8이었을 때다. 이게 마이너스 t잖아. 이게 마이너스 t잖아. 알파가 0과 8 사이 있다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 여기가 마이너스 8이겠죠. 근데 얘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2t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t다 보니까 이거 기울기가 2짜리거든. 기울기 2짜리 접선 그었을 때 x절편이 마이너스 8, y절편이 16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내가 몇일지 구해봐야죠. 난 한번 해봐야지.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fx에 대해서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여기는 게 접선을 한번 구해보면 y는 2x 플러스 16 이렇게 되는 거죠. 얘하고 fx를 이제 초고차계수 1이라고 했으니까 x 세제곱 플러스 뭐 ax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들이 어떻다? 얘들이가 접한다. 중근을 갖는다.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될 거 아니야. x 세제곱 플러스 ax는
2x 플러스 16에 대해서 이게 중근을 갖는 건데 자 이거 중근을 갖는다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풀려면은 방부등식 활용 쓰는 게 맞긴 맞거든요. 네, 마이너스 a가 봅시다. 이게 좀 더 계산하는데 직관적 얘기다. 자 방부등식 활용 푸는 게 맞거든요.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했냐면은 얘를 전부 다 한 변으로 몰아놓고서 그리고 나서 얘 그래프 개형을 그려가지고 문제 풀고 그랬었어. 근데 내가 이제 뭐 방학 그 추석 특강 거기에서 이제 듣는 기준 거기에도 적어놨는데 이러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에 대한 문제 풀 때 얘가 약간 곤란해지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은 2분 했었을 때 위정 개수가 나와. 그래프 그리기가 약간 곤란하거든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 1차 항에 미정계수가 남아있을 때는 얘만 한 변으로 몰아놓고서 접선에 대한 문제로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그래프 그리고 나서 이 그래프랑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랑 접해야 된다. 어디에서? 어떤 음수의 x의 좌표에서. 이거 그래프를 그리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질까 하니 이것도 계산이 살짝 귀찮긴 하네. 이쁘게 잘 풀고 싶은데 조금 더. 그냥 해야지. 자, 얘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3x 제곱 마이너스 2가 0일 때 순간 찾는 거니까 사실 얘네들 극값은 y축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칭적으로 발생하고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때 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접해서 들어가요. 원밖에 안 주면서 그 접선의 방정식 문제로 바뀐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 정의가 그래 이제 t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t 콤마 t 세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죠. 얘와 얘 사이에 대한 평균 변화를 좀 위에다가 넣을게요. 공간 좀 모자라니까. t분의 t 세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6이 그게 뭐랑 똑같아? t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하고 똑같다. 얘를 미분시키는 3t 제곱 마이너스 2랑 똑같다. 3t, 자, t 세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6은 3t 세제곱 마이너스 2t랑 똑같다. 마이너스 2t 소거시키면은 결국엔 이제 이렇게 되겠죠. t 세제곱이 마이너스 8. t가 마이너스 2일 때지. 저쪽에 x좌표가 마이너스 2야. 그러면 a 값도 결정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왜? 이거 기울기 자체가 a인데 요따가 마이너스 2 넣은 게 그게 기울기일 테니까 요따가 마이너스 2 넣은 게 요따가 마이너스 2 넣으면 10이죠. a는 10입니다. 그래서 얘가 x 세제곱 마이너스 10x가 fx 알파 나오겠죠?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루트 10이에요. 알파는 루트 10이에요. F4가 나오겠죠? 64 마이너스 40이니까 24예요. 답은 240 그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숙제는 이 틀린 문제들 다 다시 풀고 다 입력하고 여기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D 풀어준 거 다시 다 풀기. 141, 143, 144, 145 네 문제네요.